어? 와씨. 와씨. 와. 어? 어? 어이가 없는 놈이네 저거. 안녕하세요. 하루도 조용할 나 없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공분을 사는 일이 또 일어났죠. 서울 양천구 모 고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어? 미친 어이가 없는 놈이네 저거. 자기가 덩치가 크다 이거예요? 심각합니다. 과연 자기보다 덩치가 큰 남자 체육 선생님이라도 저렇게 했을까요? 어이가 없네요. 처음부터 어떤 일이 있는지 뜯어보시죠. 이거는 꺼야지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끌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게임 중이라서 그런 건가? 꺼야지라고 하시네. 꺼야지. 뭐라고 했나 보네요. 나쁜 말, 좀 심한 말 했나 보네요. 게임하다 걸렸고 휴대폰 사용하다 걸렸는데 이제 끄라고 하니까 뭐라고 반항을 하면서 일단 끝나고 내가 선생님 잘 해결했죠? 일단 압수를 당했으면 폰을 뺏겼으면 끝나고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교무실에 가서 적절한 방법 어떻게 돌려줄지 얼마만큼 보관할지 수업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으니까 이거를 끝나고 처리하겠다 선생님 명시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항의를 하죠. 교무실로 가자고도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학생이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 잘 대처했습니다. 교무실로 가서 이 내용을 논의하자. 다 가요. 오, 바로 쳐버립니다. 폭행이 될 것 같습니다. 폭행 혹은 협박입니다. 폭행이나 협박. 그거 안 준대? 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돌려주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교무실로 가서 적절한 징계나 구두 경고 정도 될 수 있겠죠. 내부 징계 규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을 처리하면서 준다라는 거죠. 근데 계속 듣지 않습니다. 네가 줄만 하면 줄게라는 것은 학생의 태도에 따라서 그리고 학생의 사유를 들어보고 교사 선생님도 너가 줄만 하면 줄게라는 걸 한번 들어보고 주겠다는 의사죠. 의사. 와서 죄송하다고 하고 수업 시간에 휴대폰으로 게임해서 죄송하다라는 용서를 구하고 적절하게 처분을 한 다음에 돌려주겠다는 의사죠. 끝까지 안 듣습니다. 줄만 하면 줄게 교무실로 가서 얘기하자 했는데도 도저히 들어 먹질 않습니다. 들어 처먹질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부시고 때리는 거네요. 일단은 줄 거니까 저리 가. 나가 있어. 나가 있어. 선생님도 이제 이걸 잘 해결했다 생각을 했고 바로 주는 거는 휴대폰을 수업 중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려주는 건 이렇게 했다가 보세요. 폭력을 행위해서 그냥 돌려줬어요. 선생님은 그 폭력적인 행위에 굴복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가 있어 준다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준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물러나왔어야죠. 알겠다고 하고 화가 났지만 자기의 의견을 굽히고 돌아가서 기다렸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하면서 다독이는 거죠. 학생이 워낙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로 보여서 뭐 어떻게 팔아먹니라고 하는 게 명분을 쌓는 거죠. 명분. 어차피 돌려줘야 될 물건이다. 내가 그걸 뭐 어떻게 하겠니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적절한 처분을 하고 교무실에서 이 CCB를 좀 가리고 준다는 건데 그냥 반환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팔아먹지 않을 거면 주세요. 아니 적절한 상황에 놓이면 그 절차가 있죠. 교무실로 가서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혹은 다짐을 받는다든지 사과를 받는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처리하고 준다는데 계속 막무가내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못 가져가게 뒤에 숨겼네요. 여기 넣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휴대폰 반환을 하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여기 넣자 라고 합니다. 여기 넣자. 어휴야 저기는 본인 것도 아닌데 던져버리네요. 수업 중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교사의 지적을 받았어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래서 교사와 학생 간 실랑이가 벌어진 과정에서 학생이 교사를 가격한 겁니다. 자기가 온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여기서는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절차 룰대로 해야죠. 방금 선생님 말하죠. 교무실로 오면 돌려주겠다. 교무실에 일단 가서 얘기하자라고 하죠. 그 절차를 따라야죠. 왜 자기가 갑자기 폭력적인 행동을 하죠? 협박을 하고요. 선생님한테 말로도 협박하고 이렇게 신체적으로도 자기가 기분 나쁨을 위협적인 행동을 합니다.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요. 물건을 던진 것도 폭행이나 협박이 될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서울시 교육청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유선 보고를 받았고 학교 측에 사건 개요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폭행이죠.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폭행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휴대폰이나 위험한 물건을 통해서 폭행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특수폭행 맞습니다. 대법원에서 위험한 물건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한 물건의 범위보다 넓을 수 있어요.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얼굴을 가격한 행위가 특수폭행으로 판결난 고등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적용될 죄명은 특수폭행입니다.
선생님 얼굴에 휴대폰을 가지고 때린 게 메인으로 다뤄져야 될 특수폭행이고요. 그 전에 휴대폰 보관함을 바닥에 던진다든가 출석부를 던지는 행위도 폭행행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뭔가를 들면 거의 다 특수폭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다 특수폭행이에요. 이런 것들 다 특수폭행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구성될 수 있는 게 업무방해입니다. 업무방해. 교사의 수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사가 공무원이라면 공무집행 방해까지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특수폭행으로만 의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있어서 분리조치라든가 법률지원단, 조력규정,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지금 소년보호처분과 유사하거든요. 1호부터 7호까지 있습니다.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심리치료, 전학, 퇴학처분까지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소년법을 적용받는데요. 이 경우에도 소년부 재판에서 1호부터 10호 사유까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1호고요. 2호 수학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 장기보호관찰입니다. 5호는 6호 감호위탁입니다. 7호 의료보호시설에 병원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겁니다. 1개월 내에 소년원에 송치를 합니다. 소년원이란 소년범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9호가 단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소년보호 사건에서 제일 높은 판단은 소년원 송치하는 거예요. 소년원 송치. 여기서 더 나아가면 가해 학생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이나 법정 대리인에 대해서도 감독자의 책임을 물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 교사분께서 지금 많은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유는 교사분들이 앞으로 계속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저 장면이 계속 기억날 것 같아요. 내가 이 학생에게 이걸 해도 되냐? 수업 시간에 떠드는데 그만 떠들어라고 해도 되나? 저 친구가 덩치가 좀 큰데 내가 지시를 했을 때 날 때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들, 이런 두려움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 학생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걸 보고 영향을 받는 거죠. 저 학생 부모를 조질 수는 없나요? 조질 수 있습니다. 감독자의 책임이라고 있어서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는 민법 또는 일반 불법 행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저 학생의 어머니는 교사한테 민사상 위자료를 물어줘야 됩니다. 치료비도 물어줘야 되고요. 금융치료가 들어가겠죠. 다만 특수폭행인 것은 사실이나 소년원 송치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호관찰이나 감호위탁 정도의 양형이 예상이 됩니다. 사회적 공분을 샀기 때문에 많은 언론에 제보가 됐고 많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보호관찰, 감호위탁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는 1, 2, 3호 처분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학생에게는 보호관찰 및 감호위탁 정도가 내려지고 어머니에게는 선생님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만 19세 미만의 소년들에게는 관대해 왔어요. 어이없죠. 물론 최근에 촉법소년 연령을 높이자, 소년 보호 사건에 대한 처분을 높이자라는 주장들이 사회에서 제기가 돼서 양형 기준의 강화를 논의 중인 상태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판결들을 비추어 봤을 때는 소년원 송치까지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년보호 처분과 달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퇴학이나 전학, 학급교체 등과 같은 행정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가해 학생이 받게 될 처분이란 것은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과 같은 교육법상의 행정적인 처분, 그리고 형사처벌,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민사소송,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학처분을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내리고 그 다음에 소년법상으로는 보호관찰 정도 내리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상권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저 학생이 만약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고 이게 그냥 그대로 돌아다닌다. 그러면 초상권 문제가 있겠지만 이 학생이 초상권 문제를 제기하면 위법성이 좀 낮겠죠. 없거나 공공의 이해와 관련됐고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교권 추락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저 친구가 한 행동을 통해서 과연 학교에서의 저런 행동이 정당한가, 온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소년보호 사건의 나이를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은 다 공익적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초상권 문제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저 친구가 누군지 찾아서 공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저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모든 학생들이 저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겠죠. 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 공격보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논의해봐야 될 것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게 더 중요한 거겠죠.
자,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겠죠. 과연 학교에서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이런 노출된 갈등 사항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학생은 교사한테 어떤 식으로 항의를 해야 되는지, 자신의 권리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게 학교에서뿐만 아닙니다. 사회에선 당연하고요. 이런 행동은 전혀 용납될 수가 없다. 제가 동덕여대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했잖아요. 자신의 의견을 관찰하는 과정이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교무실로 가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다독였죠.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다독였는데도 불구하고 폭력을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거, 이 절차적인 문제, 정당성이 전혀 없는 행동입니다. 변호사님, 학교에서 동상 유포를 한 학생이 불합리한 제재를 가하면 그건 문제가 될까요? 공익적인 내용들, 대중의 관심사를 받는 내용들은 보호해줘야 되는 게 맞죠. 일종의 공익 제보자 느낌으로 보여줘야 되는 게 맞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